음식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찬성 반대 하나 둘 셋.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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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반대합니다. 반대요. 반대. 반대. 찬성. 2018년 4월 27일이 밝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시 30분에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시작합니다. 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원래 한 나라였으니까. 원래 하나였던 게 둘로 나눠졌으니까 다시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뭐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다 같이 살던 그런 사람이었고 한 민족이었으니까 이제 분단이 되면서 이제 어르신분들은 이제 이산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해결이 되어야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친척이 있어요. 이북에. 네. 아마 돌아가셨겠죠. 저희 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근데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라도 그냥 가족이 만나야 되지 않을까? 뭐 되게 감성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좀 인도주의적인 차원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군대에 일단 남자들 군대 문제가 있잖아요. 군대를 이제 좀 많이 국방비도 그렇고 이제 남자들 이제 2년 동안 갔다 오는 거 너무 시간 낭비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열차를 타고 북한이랑 중국을 거쳐서 유럽까지 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여행을 하고 싶어요. 뭐 평화 측면에서 가장 클 거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뭔가 삶을 살고 싶은데 지금 이거가 언젠가는 돼야 그런 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통일을 하면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일단은 제가 4학년인데 관련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철도 관련해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데 그쪽으로 관련해서 훨씬 더 일단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저는 찬성입니다. 네, 저는 또 아무래도 공학을 배우는 사람이고 제가 토목 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북한과 이제 교류가 되면은 이제 저희 산업에도 발전이 있고 이제 일자리도 늘어날 거고. 통일이 되면 물론 오래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잠재력 같은 게 폭발하지 않을까. 나라가 일단 커지면은 사람도 많아지고 개발할 국토도 넓어지는 거고 또 외교할 때도 이제 더 큰 국가적 위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는 반도인데 거의 섬으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 이득도 있고 아무래도 영토가 좀 더 넓어진다거나 또 노동력도 많아진다거나 그런 이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찬성을 택하게 됐습니다. 한반도 반쪽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성장하기에 하나여야지 좀 더 중국으로도 갈 수 있고 좀 더 교류도 빨리 할 수 있고 지하자원도 있고. 저는 그냥 휘토류 금속에 대해서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도 들었고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도 우리나라가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들어서 통일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찬성했어요. 저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해요.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광복이 시대적 과제였고 뭐 6.25 전쟁 시대는 평화가 시대적 과제였다면 이 시대, 저희 시대에는 통일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독립이 외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측면도 있고
그리고 냉전도 외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면 통일만큼은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준비해서 이뤄야 되지 않나. 민족 간의 갈등을 그리고 총뿌리를 겨누는 일을 그런 위기, 전쟁 위기를 평화로서 해결하는 과업을 우리가 해결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게 통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옆에서 좋은 얘기만 했는데 저는 진짜 평양냉면을 먹고 싶기 때문에 꼭 가서 평양냉면을 먹겠습니다. 저는 통일에 대해서는 일단은 반대인데요. 반대.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 네. 그 혹시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 통일하면 좋은 점도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사실 이런 사상 같은 것도 확실히 좀 차이가 났던 시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그걸 통합하는데 오히려 더 약간 갈등 같은 게 많을 것 같아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북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그렇고 사상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사상이라는 게 그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공산주의랑 민주주의가 너무 심해서도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애초에 좀 이제 불가능해졌다. 너무 오랜 시간 때문에. 만약 통일이 된다면 분명히 그 태어날 때부터 전체주의 사상을 가진 북한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이 융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막 데모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고 막 사회 경제에서 차별 갈등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데 미래에 그게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불안한 게 젊은 세대 제 생각이고요. 사실 이데올로기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꼭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융합되기가 힘들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에 그게 과연 평화적으로 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되게 희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다. 그죠. 지금 전라도 경상도 이게 싸우는 것처럼 여기 통일이 되면 그 지역 갈등을 그거는 민족 대분열이죠. 통일이라는 걸 하려면은 평화 비용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평화 비용은 결국엔 저희가 책임져야 될 세금인데 일단 세금이라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 어쨌든 저희가 지금 가뜩이나 뭐 N4 세대라 해가지고 포기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세금까지 더 부담되면은 저희는 뭐 결혼이라든가 연애 이런 것도 힘들어질 것이고 결국엔 저희가 다 책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지금 저 혼자만의 삶으로도 좀 많이 힘든데 나라에 굉장히 큰 사정이 좀 이렇게 통일은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약간 안 그래도 신경 쓸 일이 많은 젊은 층의 인생들인데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 일단 좀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청년 세대에서는 지금 경제가 변화가 크게 이루어질수록 미래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건데 또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다 저희가 이제 내는 세금에서 부담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뭐 통일 기금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일 수 있는데 제 미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통일이 많이 줄 것 같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은 일단 경제적으로 저희가 그 꽃제비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생산성이 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뭐 통일을 하면은 지금 우리 주는 최저 수준으로 줘야 되잖아요. 근데 또 문 씨가 하는 얘기가 뭐 최저시급 10,000원으로 하겠다. 소득 주도의 성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통일이 되면 결국에는 생산성이 훨씬 떨어지는 인력들한테 똑같은 돈을 주고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당장 저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그죠? 통일이 되면 그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 다 도와줘야 돼서 저희 돈이 더 많이 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네. 북한이랑 남한이랑 좀 이제 가까워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뭐 물고 뜯고 싸우는 기간이 많았는데 이 회담 몇 번으로 갑자기 이제 이렇게 통일을 벌써 준비한다는 건 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런 게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는 거는 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요새 국면이 바뀐 이후에 또 다시 막 변덕을 부리고 있잖아요,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한 건지 일단 북한의 마음을 좀 제대로 알아서 서둘러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평화 쪽으로, 꼭 통일이 아니더라도 평화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겠지만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많고 북한의 마음도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막 그렇게 서둘러서만 무턱대고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법학과니까 좀 법 얘기를 할게요. 헌법 4조에 보면은 일단 한반도가 전체가 우리 거라고는 돼 있긴 돼 있어요. 근데 돼 있긴 돼 있는데 그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제 저희 나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이제 50년 역사도 너무 길고 이제 국가법적으로 보면은 이제 독도다가 우리가 영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국제법상 50년 이상 그 영토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게 원래 관례예요. 그래서 그 국제법상으로도 아마 북한은 그 김정은 신의 왕국으로 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 상태로 좀 평화를 유지하면서 서로 돕고 지내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냥 서로가 이제 상성을 이루면서 계속 이렇게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같이 합치는 것보다. 네. 정전만 돼도 서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통일 안 해도 위험 감수해서 안 해도 될 것 같다 생각해요.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준비가 안 돼 있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로 이해하고 싶어요. 항상 준비를 해야 하는 거고 통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역시나 준비가 필요한 거고 통일을 하고 나서도 준비가 필요한 건데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이해가 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분담 비용, 영원한 분담 비용이 일시적 통일 비용보다는 더 크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유명한 강사분의 강연을 봤는데 이제 저희가 통일 비용에 대해서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통일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분담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통일 비용을 늘 이야기를 하시는데 통일 비용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도 좀 만만치 않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비용들을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눈에 보이는 비용들이랑 즉 이제 방금 말씀하신 꽃제비 문제들이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당장 이제 보이는 지출이 많으니까 국민들은 통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사실이긴 해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근데 하지만 지금 국방비가 엄청 많이 낭비되고 있고 핵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통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오히려 저희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을까. 저도 사실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은 몇 년 동안만 그래도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몇 년 동안만 고생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 비용을 절대로 내고 싶지 않습니다. 또 통일을 찬성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논거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빈약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저희는 어쨌든 저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사실 장기적으로 사실 그게 크게 보장을 할 수 없는 게 그게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 건지도 확실하지도 않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저희 세대에서는 사실상 그게 또 많은 그렇게 막 북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기대하지 사실 물어보면 많이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럼 기대하는 만큼 저희가 막 얻을 거는 사실 없다고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서독과 동독이 통일할 때 썼던 분담 비용보다 지금 남한과 북한이 분담에 대한 분담 비용이 수십 배, 수백 배에 이른다는 그런 본 것 같아요.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볼 때 확실히 그때 동독과 서독의 차이보다 지금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나라 경제가 좀 휘청거릴 수 있을 만큼 많이 부담이 된다는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안고 갈 만큼 통일하게 되면은 더 기회비용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분단이 돼 있어서 저희가 약간 대륙이랑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북한의 약간 지하자원이나 어쨌든 개발 덜 된 그런 것들을 개발하다 보면은 물론 처음에는 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나중 되면 오히려 그거에 더 상응하는 그게 이득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 있는 자원이 텅스텐 이런 것도 아니고 해봤자 무연탄 또 석회 이런 건데 히토류 금속에 대해서 매장되어 있는 것도 들었고 진작에 해가지고 중국에 팔고 뭔가를 했겠죠. 사실 저는 물론 통일이 돼서 자원이 풍부해지면 더 잘 살 수 있겠지만 자원을 얻지만 저는 무조건 뭘 얻으면 잃는 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자원을 얻지만 저는 잃을 게 더 많다. 자원보다는 잃을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입장도 이해는 가요.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나라 간의 격차라던가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게 사실 극복하기 힘들다 보니까 저는 그게 좀 무서워서 그냥 좀 내 세대 때는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좀 그건 동의하고 싶지 않네요. 분명히 발전이 있을 거고 인구가 늘어날 거고 하지만 그게 아마 제가 죽고 날쯤 그때쯤 안정화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너무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같아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다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통일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 돈 나가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그런 거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충분히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통일에도 비용이 필요한 거고 통일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고 충분히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하고 근데 결국은 폭탄 돌리기 게임이니까 어느 세대가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차피 더 나아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통일 비용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 어차피 떠안아야 될 폭탄이라면 좀 더 빠르게 혹은 더 적은 비용을 낼 수 있을 때 끌어안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통일이 되면 어떤 세대든 납부해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게
뭐 뒤로 미뤄지면 저 혼자는 좋겠지만 결국 그 저희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결국 그냥 시기만 미루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 세대에서 솔직히 안 내면 좋겠지만 뭐 내야 된다면 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세대 때 안 한다, 우리 세대 때 안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세대에서도 못 하게 되니까 지금 일단 불안하니까 지금 전쟁에 대한 불안함이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통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서로 다른 체제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갑자기 합쳐지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국기 문제도 있고 통일이 되면은 북한 학생들이 저희 학교로 오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해 나갈 게 너무 많아지고 또 트러블이 계속 생길 것 같아서 남북 간의 트러블이? 네, 그래가지고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진 않을까 해서 저는 반대. 그런 갈등들이 무서워가지고 통일을 뒤로 미룰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준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통일하는 게 아니라 통일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서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딱 통일이에요 이렇게 결정을 내버리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일단 종전이 필요한 거고 종전 이후에 차차 이제 뭐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이런 것까지 다 협의를 거친 후에 통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이제 내부적으로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외부적으로도 다른 나라랑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뭐 보수나 진보나 다 이제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미 준비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북한 이탈 주민의 존재 때문인데요. 그들을 보통 우리는 먼저는 통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문화, 인식, 그들의 사상을 먼저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대한민국과 적응할 수 있는 경험을 우리 사회는 이미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더욱 잘하려면 북한 이탈 주민, 북한 출신 주민에 대한 남한 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북한 이탈 주민, 북한 출신 주민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남한 사회가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책이 같이 병행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경험이 사회에 축적되다 보면 통일에 있어서 더 성숙한, 더 존중하는 경험이 지혜가 쌓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원 좋은 통일이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바쁘신데 이유 여쭤보면 오케이 알겠어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한 번만 할 수 있겠죠. 네. 그 성함이랑 학과나 나이 같은 거. 학과요? 저희 대학생이 아닌데 괜찮아요? 고등학생인가요? 저요? 중학생이요. 진짜? 저는 25살 심리학과 홍민석입니다. 고려대학교? 아니요, 연세대. 네. 고려 연생 심리학. 네, 연세 고려. 네.